국적 따고 나면 가정도 책임도 함께 지겠다고 말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국적과 함께 벗겨졌습니다. 웃으며 출입국 관리소에서 도장을 받던 손이 며칠 뒤엔 낯선 남자의 방 안에서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 곁에서 졌던 눈가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숨결에 맞춰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숨어든 그 남자 위에서 제 아내는 새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야수처럼 타오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가정이 아니라 제가 쌓아온 모든 믿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적 따자마자 돌변한 한 아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불법 체류자와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남편 시점에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분노와 공감을 부를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정재훈, 올해 46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한 친구가 베트남에서 사업 중이라며 휴가 겸 그쪽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래된 이혼 뒤 혼자였던 저는 바람도 쐴 겸 따라 나섰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니는 친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그날은 우연히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낯을 가리던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눈동자 속엔 말로 다 못할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손짓 하나로 감정이 오갔고 어느 순간 저는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식사 후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고 그녀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왠지 애틋하게 들렸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귀국 후에도 친구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니니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일만 해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내 삶을 걸어도 후회는 없겠구나 하고요. 결국 두 번째 방문에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며칠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니는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한국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 있었고 배려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감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했고 그 솔직함은 처음엔 저를 흥분시켰고 나중엔 중독처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랑은 말보다 몸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그땐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짧은 연애 끝에 한국행과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망설였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이든 도와주며 함께하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온 린을 위해 한글 학원도 알아봐주고 따로 인터넷 강의도 찾아줬습니다. 그녀가 혼자 올 때면 친정에 영상통화를 연결해줬고 때로는 직접 통역도 해주며 다독였습니다. 낮에는 성실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소소한 한국 문화를 배우려 애쓰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매일 고마움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침실 안에서 니는 마치 이국의 열대에서 자란 꽃처럼 촉촉하게 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듯하면서도 서툴지 않았고 무언의 리듬으로 제 숨결을 끌어당겼습니다. 낮에는 눈빛 하나에도 조심스럽던 그녀가 밤에는 말없이 제 심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말보다 손끝이 먼저 움직였고 숨소리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떨림 속에서 저는 그녀를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낮의 순수함과 밤의 능숙함 사이를 오가는 그녀는 제게 중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 셋을 낳았고
육아는 힘들었지만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린이 만든 첫 김치찌개에 너무 짜다며 웃고 아이가 감기 걸리면 밤새 함께 간호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녀는 매번 울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난다며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들을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다 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문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직접 베트남 식재료를 파는 가게를 찾아다녔고 손에 들린 고수 한 다발에도 그녀는 손끝을 떨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친정에도 잊지 않고 송금할 수 있도록 생활비에서 따로 일정 금액을 떼어 매달 건넸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랐습니다. 국적을 따기 위한 서류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대신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한글 서류를 대신 읽고 직접 면접관 역할을 하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발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고 떨어질까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적 심사를 통과했다는 통보서를 들고 돌아온 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도 못하고 어깨만 떨리며 흘리던 그 눈물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제 품에 안긴 그녀는 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기보다 누군가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이 여자를 선택한 내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저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들과의 만남을 챙겨줬고 육아에 지치지 않도록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게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기에 수강료를 냈고 아이들 학교 입학 서류도 모두 제가 책임졌습니다. 니는 그때 지금이 제일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린의 외출이 늘었습니다. 화장도 진해졌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늘 숨기고 대화는 짧고 날카로워졌으며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식사는 배달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외박은 늘고 핑계는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친구 모임이라며 외박을 했고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모텔 앞에서 린을 봤다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고 카드 내역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린의 가방에서는 콘돔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연락 두절이던 그녀는 돌아온 날 저에게 신경 꺼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텔에서 린의 흔적이 찍힌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주변 베트남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 투안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자꾸 코끝을 맴돌았고 린의 행동과 말투에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한 낌새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떠보듯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며 오히려 저를 의심 많은 남자라며 비웃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쌓인 감정이 올라오며 목소리를 높였더니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경찰은 저를 위협적인 사람처럼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제 입장은 순식간에 난처한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조용히 주의하시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위로도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투안과 린이 함께 모텔 침대 위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둘은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었고
리는 제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는 그들의 관계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수천 마디 말보다 잔인했고,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게 맞물리며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리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말과 눈물, 애틋한 표정 모두가 그 목적을 위한 연극이었고, 그녀는 국적을 따낸 뒤에는 더 이상 그 연극을 이어갈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불법 체류자인 투안과는 제가 린을 처음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엮여 있었던 사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결혼하던 순간에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투안을 품고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 제 곁에 있으면서도 그와의 관계는 은밀히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리는 오히려 저를 향해 이혼 안 하면 내가 먼저 소송 낼 거야 라며 위협했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저를 철저히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리는 양육권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육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제 지인들에게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얘기를 퍼뜨렸고, 베트남 커뮤니티에 제 욕을 번역해서 유포했습니다. 린이 일하던 가게에 투안이 자주 드나들었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서류 써라는 말만 돌아왔고, 그녀는 생활비를 끊자 지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엔 모텔비가 찍혀 있었고, 린이 쓰던 방에선 투안의 흔적이 담긴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린은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말마다 날이 섰습니다. SNS엔 자유를 찾았다는 글과 함께 자극적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직장에도 전화해 제가 가정폭력범이라고 알렸고, 결국 린은 변호사를 통해 가정폭력과 성격 차이를 사유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마저 린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투안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저는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듯 행동했고, 메시지에는 투안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고,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가장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며 눈물 연기를 했고, 지인들에겐 남편이 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의 소개로 장 변호사를 만났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아내의 국적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현실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적이 부여된 이상 박탈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 제대로 수집하면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투안이라는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CCTV 자료, 모텔 출입 기록, 카드 내역, 린의 SNS와 메시지 캡처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외박한 날짜와 카드 사용 내역, 비공개 스토리 속 그녀의 일상들. 그녀의 노트에는 모텔 예약 내역이 있었고, 린이 살던 곳에서 투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투안을 신고했고, 그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도피 중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고용처와 동선을 추적하고 있으며, 린이 남긴 대화 기록과 주변인의 증언도 확보 중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린의 도발에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투안이라는 불법 체류자를 끝까지 추적해 추방시키겠다는 다짐만을 되새깁니다. 지금도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있고 불법 체류자인 그 남자를 추적 중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